16년을 홀로 키운 아들. 그런데 누군가 그 아이를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숨겨진 비밀과 한 여자의 목숨을 건 선택. 과연 어머니는 아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5년 가을, 대구의 한적한 중학교 교실에 따스한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강미래는 칠판 앞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36의 나이에도 여전히 청춘의 기운이 넘치는 그녀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보브컷 머리와 단정한 정장 차림새에서는 성숙한 교육자의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미래는 잔잔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16년 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삶은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바로 아들 지훈이었어요. 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우르르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미래는 책상을 정리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지훈이에게서 온 문자였죠. 엄마, 오늘 늦어요. 친구들과 스터디 모임 있어서요. 미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저녁은 차려놓을게. 너무 늦지는 말고. 집으로 향하는 길, 미래는 동네 마트에 들러 지훈이가 좋아하는 삼겹살과 야채들을 샀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집안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지훈이 없는 집은 언제나 이렇게 썰렁했지만 곧 아들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미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미래는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건너편에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다시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요리에 집중했어요. 오후 8시가 되어서야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키 174cm의 훌쭉한 체격에 단정한 외모를 가진 그는 미래를 꼭 닮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남성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엄마야. 지훈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미래가 상을 차리며 답했어요. 식탁에 앉은 지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입을 열지 않았어요. 미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훈이가 점점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미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응, 괜찮았어요. 지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주말인데 뭐 할 거야?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려고요. 괜찮죠? 물론이지. 용돈 더 필요하면 말해. 지훈은 고마워요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그날 밤 지훈이 잠든 후 미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16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윤재혁과의 달콤했던 시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까지. 재혁은 재벌가의 차남이었고 그녀는 평범한 교육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들의 사랑은 결국 꺾이고 말았죠. 하지만 미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결실인 지훈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던 미래는 또다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했어요. 아파트 주차장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지만 미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커튼을 살짝 당기며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이미 그 그림자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미래는 지훈이가 잠든 방으로 향했어요. 평온하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훈이만큼은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그때의 미래는 몰랐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그들 모자의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주말 오전 따스한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펜을 만지작거리며 자꾸만 엄마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미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지훈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들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먼저 다가가기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지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응, 왜? 미래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돌아봤습니다. 지훈이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어요. 친구들이 아버지랑 축구 보러 간다는데. 그래? 재밌겠다. 미래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엄마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문제집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러워서. 미래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 곁으로 다가가 소파에 앉았어요. 지훈아.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지훈이 급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16살 소년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궁금하긴 해요. 솔직히. 하지만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참고 있어요. 미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아왔을까요? 미안해, 지훈아. 정말 미안해. 미래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지훈이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엄마는 정말 최고예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미래와 지훈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토요일 오전에 찾아올 사람이 딱히 없었거든요. 누구지? 미래가 중얼거리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미래가 인터폰을 통해 물었습니다. 강미래 선생님 댁이 맞나요? 저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변호사라는 말에 미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색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녀는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너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 왜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어른들 이야기니까. 지훈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미래는 심호흡을 한 후 현관문을 열었어요. 김 변호사라는 남성은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미래는 명함을 받으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선생님의 아드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지훈이와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혹시 윤재혁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미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6년 만에 들어보는 그 이름. 그분이 어쨌다는 거죠? 윤재혁 회장께서. 김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선생님의 아드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미래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 회장께서는 아드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드님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미래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아이에게는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미래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일어났어요. 그럼 이 명함이라도 받아두세요.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가 떠난 후 미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미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학교 일로 온 거야. 하지만 지훈은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을 보면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역시 긴 밤을 지새웠어요. 둘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변호사가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났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로 향하는 길에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교무실에 도착한 미래는 동료 교사인 박선영에게 인사했습니다. 미래야, 괜찮아?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선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그냥 잠을 못 잤어. 미래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요즘 지훈이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사춘기라 힘들지. 그런 것도 있어. 미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미래는 복도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훈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학원 끝나고 바로 집에 갈게요. 늦지 않을게요.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지훈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미래는 교내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이 멈췄어요. 학교 정문 근처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지만 선팅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 않았어요. 설마. 미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려고 했을 때는 이미 그 차가 사라진 후였어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미래는 의도적으로 평소와 다른 경로로 걸었습니다. 동네 뒷골목을 통해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자신의 걸음에 맞춰 멈추고 시작되는 것을 느꼈어요. 미래는 갑자기 걸음을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근처 전봇대 그림자 뒤에서 누군가 숨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이 쓸쓸하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미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래는 모든 문을 확인했어요. 현관문, 베란다 문, 방 창문까지 모두 제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미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택배 기사였어요. 택배입니다. 시킨 게 없는데요. 강지훈 학생 앞으로 왔는데요. 미래는 당황했습니다. 지훈이가 무엇을 시켰을까요? 잠깐만요. 미래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너 택배 시킨 거 있어? 아니요. 뭔데요? 강지훈 앞으로 택배가 왔는데.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한데요. 전 아무것도 시킨 게 없어요. 미래는 택배기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발송인이 누구인가요? 여기 보니까 시온 미음 이응이라고 되어 있네요. 미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온 미음 이응. 서미경. 받지 않겠습니다. 돌려보내주세요.
예. 그런데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택배 기사는 당황하며 돌아갔어요. 지훈이 학원에서 돌아온 건 저녁 8시였습니다. 엄마, 택배는 뭐였어요? 지훈이 신발을 벗으며 물었어요. 그냥 잘못 온 거였어. 미래가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엄마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 요즘 많이 이상해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학교 일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있어.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미래는 거실에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낯선 차가 서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보이는 그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담배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어요. 분명히 누군가 안에 있었습니다. 미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차가 시동을 걸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학교에 가기 전이었어요. 엄마, 저 어제 친구들한테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저희 반 애들이 학교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제 사진을 찍는 걸 봤다는 거예요.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일이? 네. 저도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며칠 연속으로 봤다는 거예요. 미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에게까지 위험이 닥치고 있었어요. 지훈아, 앞으로 혼자 다니지 마. 친구들과 함께 다녀. 왜요? 정말 무슨 일인 거예요? 그냥 요즘 사건 사고가 많잖아. 조심하는 게 좋아. 지훈은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의욕이 가득했어요. 그날 오후 미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녀는 며칠 전 받았던 변호사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시죠? 저는 강미래입니다. 아, 선생님. 마음이 바뀌셨나요? 아닙니다. 다른 얘기가 있어서요. 혹시 윤재혁 씨 주변에 서미경이라는 사람이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아시죠? 미래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대답은 미래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서미경 씨는 윤 회장님의 현재 동거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래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동거인이라니. 재혁에게 가정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감시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들한테까지 접근하려고 하고요. 전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학원에 간 사이 미래는 근처 카페에서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평소보다 훨씬 진중한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미경 씨는 좀 특별한 성향의 분입니다.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질투심이 매우 강하고 자신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미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정말 저희를 해치려는 건가요? 아드님의 존재가 알려지면 윤 회장의 재산 상속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서미경 씨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인 셈이죠. 미래는 충격에 빠졌어요. 지훈이가 단순히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하면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 않습니까? 감시나 미행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워요. 그럼 저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명함을 하나 더 내밀었어요.
이분은 사설 경비업체 대표입니다. 아드님 보호를 부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래는 명함을 받으며 씁쓸했어요. 평범한 교사 월급으로 사설 경비까지 써야 한다니.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걱정 마세요. 윤 회장님께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도움은 받지 않겠어요. 제가 해결할게요. 카페를 나온 미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훈이 몇 명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미래는 급히 달려갔어요. 지훈아, 엄마. 지훈이 안도하며 미래에게 달려왔습니다. 남자들은 미래를 보자 슬금슬금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미래는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떤 사람들이었어?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저한테 용돈이 필요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지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를 만나보고 싶지 않냐고 했어요. 미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지훈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앞으로 절대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네. 그런데 엄마 정말 무슨 일인 거예요? 제 아빠와 관련된 일인가요? 미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앉자. 이야기할 게 있어. 거실에 앉은 미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너의 아빠. 그분은 지금 다른 여자와 살고 있어. 그리고 그 여자가 너를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를 위험하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가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훈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도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다 쟤 때문이잖아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6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미래가 지훈을 꽉 안았어요. 엄마한테는 내가 전부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란 말이야. 그날 밤 지훈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미래는 잠들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누군가 도어락을 만지고 있는 소리였어요. 미래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전자도구 같은 것으로 도어락을 조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래는 급히 지훈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지훈아, 일어나. 지금 당장. 엄마. 무슨. 조용히 해. 지금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해.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래는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합니다. 지금 누가 저희 집에 침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위치가 어디신가요? 대구시 달서구.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요. 미래는 지훈의 손을 잡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베란다에는 비상용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지훈아, 먼저 내려가. 엄마는요? 엄마는 바로 따라갈게.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침입자가 그들의 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미래는 지훈을 베란다로 밀어내고 자신도 따라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뒤에서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래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서미경이 거기 서 있었어요. 29살의 그녀는 키 169cm의 늘씬한 체격에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미래 씨. 서미경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에? 모르시겠어요?
저는 서미경이에요. 재혁 오빠의 여자친구죠. 미래는 베란다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지훈이 안전한 곳으로 피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서미경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까지, 무슨 일이냐고요? 서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이 16년 동안 숨겨온 그 아이 때문이죠. 저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조용히 살겠다고요? 서미경이 킥킥 웃었어요. 그럼 왜 재혁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전 연락한 적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변호사를 통해서 접촉했잖아요. 미래는 깨달았어요. 김 변호사가 자신들의 만남을 재혁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그건 제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서미경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아이의 존재가 알려졌다는 거죠. 그 순간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잠깐. 미래가 소리쳤지만 서미경은 이미 현관 쪽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서미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어요. 피해를 입으신 게 있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다행히 아무것도. 침입 흔적은 있지만 훔쳐간 건 없고 가해자도 도망갔네요. 혹시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미래는 망설였습니다. 서미경이라고 말해봤자 증거도 없고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경찰이 떠난 후 지훈이 계단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래가 지훈을 끌어안았어요. 그 사람이 아빠의 여자친구예요? 지훈이 모든 걸 들었다는 뜻이었어요.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지훈이 엄마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상황을 알았으니까 함께 해결해요. 다음 날 아침 미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재혁 씨를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이신가요? 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당사자와 이야기해야죠. 알겠습니다. 약속 잡아드릴게요. 그날 오후 미래는 시내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윤재혁을 만났습니다. 16년 만에 보는 재혁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40살이 된 그는 여전히 잘생겼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로해 보였습니다. 미래야. 재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오랜만이네요. 미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알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재혁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를 한번 볼 수 있을까? 정말 궁금했어. 안 돼요. 미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내 아들인데. 당신 여자친구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어젯밤에는 우리 집에까지 침입했어요.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미경이가. 서미경이요. 맞죠? 그게 무슨 소리야? 직접 와서 협박했어요. 지훈이의 존재가 위험하다면서요. 재혁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제대로 처리할게.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그 여자와 헤어지실 거예요? 그건 재혁이 망설였어요. 복잡한 상황이야. 복잡하다고요? 미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복잡하다고 하세요? 미경이는 내 회사 지분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 미래는 실망했어요.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재혁은 여전히 현실 앞에서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고요? 내가,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시간을 좀 달라. 시간이요? 미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16년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입구로 서미경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우아하게 걸어와 재영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여기 계셨네요. 서미경이 미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미경아, 너 어떡해? 추적 앱 설치했거든요. 서미경이 재혁의 팔에 팔짱을 끼웠어요. 혹시나 해서요. 미래는 일어났어요. 이제 상황을 정확히 알겠네요. 윤재혁 씨, 당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군요. 미래야, 잠깐.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미래가 서미경을 바라봤어요. 다시는 우리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경고는 여기서 끝이에요. 라운지를 나서는 미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미경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빠.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재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미경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미래는 지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훈이 불안해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미래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둘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미경이 이미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미래와 재혁이 만난 지 사흘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날 오전 미래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무실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미래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지훈이가 다니는 고등학교 교무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 지훈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말로는 어제 방과 후 낯선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요. 미래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래는 즉시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왔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의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강미래 씨죠? 차갑고 나직한 여자 목소리였어요. 서미경. 맞아요. 지금 아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미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훈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직은 안전해요. 아직은 말이에요. 당장 돌려보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요. 무슨 조건이요? 간단해요. 대구를 떠나세요. 아들과 함께 아주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요. 미래는 화가 났어요. 미쳤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왜냐고요? 서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당신 아들의 존재 자체가 제 삶을 위협하거든요. 그건 당신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아니에요. 재혁 오빠의 재산, 회사 지분, 모든 것이 그 아이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전 그런 걸 용납할 수 없어요. 미래는 깊숙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 말대로 한다면 정말 지훈이를 무사히 돌려줄 거예요? 물론이죠. 전 무자비하지만 거짓말은 안 해요. 증명해보세요. 지훈이가 무사하다는 걸요. 잠깐만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소음이 들린 후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맞죠? 지훈아, 다쳤어? 괜찮아?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엄마. 그때 전화기가 다시 서미경에게 넘어갔습니다. 확인하셨죠? 이제 결정하세요. 시간은 24시간이에요. 잠깐만요. 서미경 씨.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어요.
미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서미경이 지훈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어요. 그때 생각난 게 김 변호사였습니다. 미래는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지훈이가 납치됐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학교요. 그런데 지금 즉시 경찰서로 가세요.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를 마친 후 김 변호사는 미래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선생님, 사실 서미경 씨는 과거에도 이런 일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윤 회장님의 전 연인이 있었어요. 그분도 서미경 씨 때문에 해외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미래는 소름이 끼쳤어요. 그럼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네요? 네. 하지만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요. 항상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일을 처리하거든요. 그럼 지훈이는?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일 전문가가 있어요. 그날 밤 미래는 잠들 수 없었어요. 지훈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무섭지 않을지, 밥은 먹였을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또다시 서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정하셨어요?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혹시 경찰에 신고했나요? 미래는 답하지 않았어요. 답 없는 걸 보니 신고했네요. 서미경이 차가우게 웃었어요. 실망이에요. 제발 지훈이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그건 당신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오늘 밤 12시까지 결정해 주세요. 안 그러면 뭐예요?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미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김 변호사였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의 뒤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이분은 박 탐정님이에요. 서미경의 행적을 추적해서 아드님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정말이에요? 지훈이가 어디 있어요? 시 외곽의 한 펜션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은 2명이고요. 미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구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때 미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서미경이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미래는 박 탐정을 바라본 후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나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저 혼자 갈게요. 대신 지훈이는 풀어주세요. 흥미롭네요. 좋아요. 위치는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은 미래는 박 탐정을 바라봤어요. 지훈이 구출 작전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위험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죠. 미래는 마지막 결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밤 11시 대구 외곽의 한적한 창고 단지. 미래는 서미경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창고 하나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 탐정과 구조팀은 이미 지훈이 감금된 펜션으로 향했어요.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미래는 심호흡을 하고 창고 문을 열었어요. 서미경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화장과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지만 그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잔인했어요. 오셨네요. 서미경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훈이는 어디 있어요?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어요. 약속대로 말이죠. 미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서미경의 부하들이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래가 물었어요. 간단해요. 서미경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사인하세요.
이게 뭐죠? 아드님의 친부 관계를 부인하는 서류예요. 재혁 오빠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죠. 미래는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짓말을 왜 제가 해야 하죠? 아드님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 해야죠. 그 순간 미래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박탐정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구출 완료. 지훈 군 안전합니다. 미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서미경 씨. 미래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네. 게임은 끝났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는 이미 구출됐어요. 당신 계획은 실패한 거죠. 서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확인해 보세요. 펜션에 보낸 당신 부하들에게 연락해 보시라고요. 서미경이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죠? 미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미 경찰에 체포됐을 거예요. 서미경이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럼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미경 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미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김 변호사와 박 탐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미경 씨, 납치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이럴 수가 없어. 서미경이 소리쳤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펜션에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증언, CCTV 영상, 그리고 협박 전화 녹음까지요. 미래는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처음 협박 전화 받을 때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법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혁 오빠는 절 구해주실 거예요. 윤재혁 회장님도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회장님께서는 서미경 씨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재혁은 이미 서미경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서미경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도 미래를 노려봤어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꼭 복수하고 말 거예요. 미래는 그런 서미경을 차분히 바라봤어요. 서미경 씨, 당신은 사랑이 뭔지 몰라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서미경이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진 후 미래는 박 탐정에게 물었어요. 지훈이는 정말 괜찮아요? 네, 걱정 마세요. 지금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미래는 급히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지훈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지훈아, 다치지 않았어? 무서웠지?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꼭 구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그때 김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윤 회장님이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미래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훈이한테 물어볼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와 함께요. 그럼요. 당연히 함께 가야지. 다음 날 오후 미래와 지훈은 재혁을 만났어요. 재혁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서미경 때문에 회사도 큰 타격을 받았고 사회적 물의도 일으킨 상황이었어요. 미래야, 정말 미안해. 재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는 됐어요. 미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재혁은 지훈을 바라봤어요. 넌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감사해요. 하지만 지훈이 미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겐 엄마 하나면 충분해요. 재혁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미래는 재혁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재혁 씨, 행복하세요. 하지만 우리 앞길은 막지 마세요. 알겠어. 그리고 양육비나 교육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요. 재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서는 길, 지훈이 미래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진짜 끝났어. 그럼 앞으로는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 모자는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정말로 그들만의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서미경 사건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토요일 오후 미래와 지우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정말 평온하죠? 지훈이 단풍잎을 주우며 말했어요. 그러게. 이렇게 조용한 게 언제만큼이야? 미래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서미경은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재혁은 회사에서 물러나 한동안 해외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미래와 지훈의 일상은 완전히 평범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 감시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뭔데? 그때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서미경이랑 대결할 때 말이에요. 미래는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무서웠지.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미래가 지훈을 바라봤어요. 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저 같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지훈아, 내가 엄마가 되면 알 거야.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지훈은 미래의 팔을 꽉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지훈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저 요즘 생각해봤는데 아빠에 대한 궁금증이 없어졌어요. 그래? 네. 진짜 가족은 피가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는 뭉클했어요. 언제 이렇게 철이 들었니?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도 확실히 알게 됐고요. 그날 저녁 집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지훈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대학 가면 엄마는 뭐 하실 거예요?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그런 걸 생각해? 미리 계획 세우는 거예요. 엄마도 꿈이 있잖아요. 미래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 예전에 엄마 일기장에서 봤어요. 상담 심리사 공부하고 싶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미래는 웃었어요. 10여 년 전에 쓴 일기를 지훈이 기억하고 있다니. 그때는 여건이 안 됐지만 이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그럼 저도 응원할게요. 그 주 월요일 미래는 학교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미래야, 축하해. 동료 교사 박선영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가 추천한 학생 상담 프로그램이 교육청에서 선정됐어. 담당 교사로 임명됐다고. 정말이야? 응. 이제 너도 꿈에 그리던 상담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네. 미래는 기뻤어요. 그동안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그것이 이런 기회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훈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와, 정말 축하해요, 엄마. 지훈이 기뻐 날뛰었어요. 내 덕분이야. 내가 응원해줘서. 제 덕분이 아니라 엄마가 훌륭해서예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숙제를 하고 있을 때 미래에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재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미래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냥,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요. 미래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너와 함께 있을 때. 하지만 제가 나중에 독립하면 엄마 혼자 있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지금은 우리 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 겨울이 다가올 무렵 미래는 상담 교사 연수를 받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훈도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인정받으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지훈이 미래에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어른이 되면 엄마를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너만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그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행복이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꼭 소개해드릴게요. 엄마한테 잘해줄 사람으로요. 미래는 웃었어요. 알겠어. 우리 아들이 소개해주는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겠네. 연말이 되어 미래는 1년을 돌아봤어요.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더 강한 모자 관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 간 모자는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엄마, 올해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해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야. 하늘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미래는 생각했어요. 때로는 폭풍 같은 시련이 찾아오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훈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엄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엄마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들이에요. 미래의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자, 우리. 네, 엄마. 2026년 새해 첫 햇살을 받으며 강미래와 강지훈 모자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들만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미래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더 재밌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